유형 5번까지 갑니다. 유형 5번 역시 시험에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나오면 다 맞춰야 돼. 틀릴 수가 없어. 어떻게 틀려? 틀리면 이상한 거지. 틀릴 수가 없다. 틀려서는 안 된다. 뭘 구하는 겁니까? 자기 잡은 수익률. 유형 5번은 자기 잡은 수익률입니다. 근데 자기 잡은 수익률 계산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 유형 5번이 있고 5-1번이 있고 5번하고 5-1번 중에서 5번이 더 잘 나와. 5-1번이 잘 나온 게 아니라 5번이. 그럼 5번은 자기 잡은 수익률 구하는 거예요. 공식 기억날까요? 자기 잡은 수익률 공식. 자기 자본 수익률 공식. 자기 자본에 대해서, 내 돈에 대해서 순영업 소득이 나오면 순영업 소득이 전부 내 돈의 수익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은행에서 돈 빌려왔다면 은행 이자를 줘야 되고,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내 돈을 투자해서 부동산 영업을 통해서 돈 번 거.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다 더해줘야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빼줘야 되고, 이걸 가치 변화.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의 공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에 대해서 순영업 소득에서 이자 비용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동산 가치 변화가 있으면 이것을 반영해주고, 이 공식 이용하면 끝나는 거지. 이 공식을 막 지금 쓰고 계시면 곤란해지는데 거기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힘들겠습니까? 지금 공법도 해야죠, 개론도 해야죠, 민법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쓰고 싶으면 쓰세요. 그거라도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저는 이제 계산합니다. 기억.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럼 타인 자본이 없다.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다. 부채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럼 이자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요 자기 자본이 부동산 가격이 전부 다 내 돈이 된다. 타인 자본 활용하지 않으면. 그럼 이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10억. 돈 안 빌려왔으니까 이런 조건인데 만약에 돈을 안 빌려왔다. 그러면 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이 전부 다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럼 10억. 자기 자본. 순영업 소득이 나올 건데 순영업 소득 얼마 나왔습니까? 3천만 원. 이자는 줄 필요가 없죠. 돈 안 빌려왔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더 할 거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빼야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올라갔네. 2%. 그럼 더 해야지.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데? 10억인데. 10억인데 2% 올라간 거야. 10억 곱하기 0.02. 그럼 얼마 올라간 겁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그럼 결국은 내 돈 10억이 투입돼서 영업을 통해서 3천 벌고 부동산 가격이 2천이 올라갔으니까 5천만 원 벌 걸로 추정되죠.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5%. 자, 니은 타인 자본 이용했습니다. 타인 자본 50% 이용했다. 요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보세요.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다. 다른 말로.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습니다. 요걸 다른 말로 해주세요. 자기 자본 50%? 그럴 수 있죠. 요 타인 자본 50% 활용했다. 다른 말로 자기 자본 50%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요거 뭐라 할까? 타인 자본 절반?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해보세요. 대부 비리 50% 해야지. 대부 비리 50%, 대출 비리 50%, 융자 비리 50%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거는 대부 비리 50%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대부 비리 50%입니다. 이렇게. 그럼 대부 비리 50%다. 그럼 남의 돈 50%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다. 다른 말로 대부 비리 50%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부 비리 50%다. 그러면 타인 자본 이용했으니까 이자를 줘야 될 거고 내 돈도 절반으로 줄어들 거고. 그럼 타인 자본 50% 활용했습니다. 그럼 내 돈은요? 5억. 선생님 나는 이걸 이해 못하겠어. 설명 필요 없음. 10억짜리인데 은행에서 5억 빌려왔다잖아요. 절반. 그럼 내 돈은 5억이지. 이렇게. 그럼 순영업소득 3천. 이자를 줘야 되죠. 이자 줘야지 이제.
그럼 이자는 돈을 빌려온 금액에다 이자를 곱해야지. 돈을 빌려오는 금액을 얼마? 5억. 곱하기 이자율 나와야 되겠네. 이자율 몇 퍼센트? 4%. 0.04. 그럼 이자를 얼마 줘야 돼요? 2천만 원. 3천만 원 순용업소득인데 은행이다 이자를 2천만 원 줘야 돼. 그러면 나에게 떨어진 것은 얼마야? 1천만 원. 나에게 떨어진 건 1천만 원.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요. 얼마가? 2천만 원이. 2천만 원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은 타인자본 50% 하려고 하면 내 돈 5억인데 영업을 통해서 나에게 1천만 원이 들어오고 부동산 가격이 2천만 원이 올라가고 5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 벌 걸로 예상됩니다. 몇 퍼센트? 6%. 됐죠? 됐습니다. 그럼 이걸 굳이 따지자면 이건 정의 지렛대입니까? 부의 지렛대입니까? 중립 지렛대입니까? 중립? 정의 지렛대. 정의 지렛대. 선생님 왜 정의 지렛대인데? 돈 안 빌려왔을 때 5% 있잖아요. 빌려와서 내 돈의 수익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정의 지렛대지. 그럼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요. 돈 안 빌려왔을 때 수익률이 5%. 여기에 총 자본 수익률이 5%. 총 자본 수익 5%. 돈 안 빌려왔을 때는. 돈 안 빌려왔을 때는 자기 자본 수익이라고 총 자본 수익이 똑같다고. 그럼 총 자본 수익률이 5%잖아. 차입 이자율이 몇 퍼센트? 4%잖아요. 4%. 그럼 차입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은 낮잖아요. 그럼 뭐요? 정의 지렛대지. 괜한 말을 했나 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자, 자기 자본 수익률 나오면 전부 다 맞춰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요 5번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춰야 되고, 물론 5-1번 문제도 맞춰야 되겠지만, 이제 5번 문제는 금액을 주는 거야. 금액. 부동산 가격이 얼마다, 순용업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금액을 주는 경우라고. 그러면 이 공식이 이용하는 거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 분의 순용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변화를 반영한다. 자, 5-1번. 5-1번은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 문제인데 2번 나왔어. 2번. 27회 때 이제 변형이 일어났는데 제가 5-1번 문제는 봤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게 했는데, 근데 내 돈의 이 얼마인지,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순용업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안 줘요. 전혀 안 주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부채 비율, 대부 비율 이렇게 주면서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공식을 외워야 돼. 공식 총차분하고 외워야 돼. 그 밑에 유형 분석 및 해설을 보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 플러스 총 자본 수익률 마이너스 차익금리 곱하기 부채 비율 그랬어요. 이걸 총차분하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5-1번처럼 예? 금액이 안 나오고 율로 나오면 총 자본 수익률 이렇게 율로 나오면 자기 자본 수익률 공식에 외워야 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차분하고 외우는 거예요. 총 자본 수익률. 이 총 자본 수익률하고 똑같은 말이 총 투자 수익률입니다. 총 자본 수익률 플러스 총 자본 수익률 마이너스 차익금리 곱하기 부채 비율. 이 공식을 이용하면 이거 5-1번처럼 율로 나왔을 때 그때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외울 때 총차분하고 외운다. 총차분하고 총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차익금리 부채 비율. 총 자본 수익률을 꼭 총 자본 수익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 수익률. 이것도 다른 말로 총 투자 수익률. 수익률 똑같은 말이다.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 공식 총차부.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 공식 총차부. 그럼 대입해 주면 돼 이제. 그럼 이제 두 가지 물어본다고. 기업 부채 비율이 50%일 때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럼 기업 부채 비율이 50%일 때 이때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럼 총차부 대입하면 되죠. 총 자본 수익률 10% 플러스 총 자본 10% 마이너스 요 차익금리가 저당 수익률이잖아요. 차익금리
대출 이자율, 융자 이자율, 저당 수익률, 저당 이자율. 그러니까 이 차익금리가 저당 수익률 8% 빼죠. 곱하기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50%라고 줬어요. 그러면 몇입니까? 0.5. 그럼 10%에서 8% 빼면 2%. 2%다가 0.5를 곱하면 1. 그러면 10%다 1을 더하니까 11%. 부채 비율이 50일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11%. 자, 니은은 부채 비율이 아니라 대부비라고 줬네. 대부비율. 대부비율이 50%일 때 이때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자. 역시 총차부 대입하면 돼요.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8%.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마지막에 곱하기 대부비가 곱하는 게 아니라 부채비율 곱하는 거야. 부채비율. 이 부채비율 곱해야 되는데 기억은 부채비율이 50% 0.5라고 줬어요. 근데 니은 부채비율 준 게 아니라 대부비율 줬어요. 대부비율. 그럼 대부비율 주어지면 여기다 대부비율을 곱하면 안 되죠. 뭘? 부채비율을 곱해줘야 돼. 그럼 우리는 부채비율을 수식을 알아야 된다는 소리지. 그 부채비율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또 딱 까먹은 거지. 오케이? 부채비율은 외우지 말고 타인 자본 쓰고 그 밑에는 자기 자본 쓴다. 네가 말하면 기억나는데 혼자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게 뭐다? 부채 비율이다. 타인 자본 저당, 자기 자본 지분, 얘도 부채 비율이다. 또 있었죠. 타인 자본 부채, 자기 자본 자본, 얘도 부채 비율이다. 또 있었는데 또 뭐가 있었을까요? 대부비율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그 밑에 무슨 비율을 써봐라. 지분 비율을 써봐라. 그리고 두 개 더한 것은 1이라 한다. 이렇게 나눈 게 부채 비율이다. 이게 전부 다 부채 비율이야. 부채 비율은 대부비율 나왔습니다. 대부비율 나오면 그 밑에 필연적으로 무슨 비율? 지분 비율. 대부비율 그 밑에 지분 비율. 더하면 1. 나눈 게 부채 비율.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제발 부채 비율은 다 알자 이제. 예? 여기 부채 비율. 그러면 대부비율이 주어지면 부채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보면 대부비율 몇입니까? 50. 그럼 여기다 우리가 부채 비율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럼 대부비율 50이면 여기다 이제 부채 비율 구해봐요. 부채 비율. 그럼 대부비율 50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밑에 지분 비율도 50이 되겠죠. 나누면 1이죠. 1. 그럼 여기다가 1을 곱해주는 거지. 선생님 1은요. 부채 비율 100%가 1이니까. 그럼 10에서 8을 빼면 2% 곱하기 1 그냥 2%. 그럼 몇이다? 12%. 됐습니까? 자, 5-1번 문제. 5-1번 문제. 총차부. 5-1번 문제.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금액이 안 나와. 부동산 가격이 얼마다? 순유업소 얼마다? 금액이 안 나와. 율로 나와. 총차부. 총자본 수익률 또는 총투자 수익률 플러스 총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차익금리. 시험은 차익금리보다는 저당 수익이라고 잘 나오고 있다. 곱하기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라고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 비율을 주면 우리는 부채 비율을 만들어내야 된다. 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6번부터는 10분 쉬었다. 이었습니다.